제주도 갈 돈으로 일본 간다는 말 익숙하시죠? 농담처럼 들리지만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문화답사가 취미라 웬만한 국내 명소는 거의 다 가봤는데요. 차 없이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일본이 더 편한 편이고 음식값도 일본 쪽이 훨씬 싼 편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취향 문제,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관광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한국 관광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사람들은 굳이 일본을 택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선호하는 이유는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엔저 효과. 일본 여행 선호 현상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엔저 현상이죠. 원화 대비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100엔당 환율이 약 900원 중반대로 떨어지면서 일본 여행 실질 경비는 상당히 저렴해졌습니다. 860원이던 시절엔 거의 20%나 저렴했죠. 물론 일본도 관광객이 몰리면서 숙소 가격이 오르고 할인 교통 패스는 폐지되거나 조건이 나빠졌지만 그럼에도 숙박, 식비, 교통비 등의 여행의 모든 요소에서 전반적인 체감 물가는 여전히 낮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죠. 제주도는 구조상 비용이 많이 드는 여행지예요. 왜냐하면 현재 항공사들, 저비용 항공사가 해외 노선을 늘리는 과정에서 제주도 항공편을 줄이면서 제주도 항공편 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제주도 자체가 대중교통이 좋은 곳이 아니라 렌터카가 필요한데 렌터카 요금도 폭등한 상황에서 성수기를 핑계로 바가지 요금을 물리는지라 전반적으로 교통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것을 넘어 여행 계획을 세울 때보다 폭등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는 숙소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숙박비도 올라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국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2박 3일 기준으로 제주도와 일본 주요 도시의 여행 경비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일본이 저렴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 인사이트의 2024년 여름 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제주도는 가심비 부문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2025년부터 시작된 물가 인상은 그간 누적된 여행지로서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죠. 꼭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여행의 경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과 가심비,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입니다. 일본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사가 등 지역별로 개성이 뚜렷하고 선택지도 많습니다. 문화적 색채도 각 도시마다 다르므로 갈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받지요. 아무래도 한때는 다른 나라였던 일본의 지방도시의 특성상 문화적 색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이 다양한 편입니다. 반면 한국은 도시의 경관과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죠. 서울 어디선가 본 듯한 곳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에 비해 한국의 콘텐츠는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을 가도 비슷한 시장 구조, 유사한 지역 축제, 개성 없는 도시 경관을 마주하게 되지요. 그래서 경주의 문화재, 제주의 이국적인 자연 경관을 제외하면 다른 도시는 거의 다 비슷비슷해서 재방문 요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한국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죠. 일본은 2차 대전 때 일부 도시가 붕괴된 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00년 넘게 도시의 특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토같이 수백 년 이상 원형이 보존된 것도 있고요. 하지만 한국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번 초토화가 되었고 이후 도시화 과정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는데 산업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도시나 중심지로 인구가 급격히 몰리게 되고 이로 인한 주택 부족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우선시한 성량값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되었죠. 이런 개발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한민국이 고속 발전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역사나 지형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성량값 아파트, 붕어빵 단독주택이 대량으로 복제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표준화된 주택은 건설사에게도 이득이었습니다. 민간 건설사들은 표준화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했는데요. 그래서 지역색을 맞춘 다양한 모양보다는 검증된 아파트 모델을 대량으로 찍어냈습니다. 이렇게만 재설계할 필요도 없고 같은 건물을 계속 지으니 쌓인 노하우를 활용하기도 쉬웠죠.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여러 지역은 획일화됩니다. 이런 발전은 단순히 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가 거리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죠. 그래서 한국의 지방도시의 시가지는 서로 거리가 먼데도 비슷한 곳이 제법 많습니다. 때론 다른 방향으로 조성할 수 있음에도 높으신 분이 다른 지역의 명소를 뺏기라고 지시해서 그대로 지어진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이런 성향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한국전쟁 이후 불편한 공간에서 살았던 경험은 새 것에 대한 강한 선호로 이어졌고 경제 발전 속도가 빨랐던 바람에 기존의 주택은 생활 수준에 비해 부족했던지라 대한민국은 재개발이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의 형태를 그대로 남기기보다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지역 고유의 역사와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결과로 이어졌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덕에 한국의 도시는 말 그대로 붕어빵이 된 것이고, 당연히 이 도시 중 한 곳에 사는 사람에게 이런 도시들은 큰 매력을 보여주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획일적인 도시개발로 인해서 벌어진 여러가지 문제, 사실 일본도 예외가 아니기도 하죠. 게다가 저출산 대국인 일본은 한술 더 떠 인구가 거의 사라져 개발이 정체된 곳도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가였는데요. 사가는 이런 상황을 다양한 콘텐츠로 해결했죠. 다만 한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일본이 지역마다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유는 각 지역의 특색이 명확하게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그런 지역적 특색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독창적인 액티비티라던가 그 지역만의 대표적인 기념품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체험형 콘텐츠, 전통 공예, 온천, 요리 클래스 등이 많아 단순히 보는 여행을 넘어서는 반면, 한국은 맛집, 인증샷, 숙박이 반복되는 상황이죠. 즉 먹고 쉬는 휴양 형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능동성이 사라진 수동적인 여행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행의 주소 요청은 인스타 감성, 경험 중심일 텐데, 일본은 이런 경험 중심의 콘텐츠가 풍부한 반면 한국은 볼거리에만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죠. 이런 볼거리 위주의 여행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휴양 형태에 머무른다는 것은 특정 지역의 사람이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관광지 주변의 물가는 한 놈만 걸려라 식으로 폭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역 토박이들과는 달리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이니 한 번에 뽕을 뽑으려는 것이죠. 즉 휴양지가 경관 좋은 곳에 몰려있으니 비싸고, 그 근처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상권이 몰려있으니 전반적인 여행 경비가 올라가는 것이죠. 즉 일본 여행이 더 싸고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역사, 경제 구조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인들의 해외여행 선호 현상은 표면적으로 보면 엔저라는 외부 요인, 물가 상승이라는 내부 요인에서 온 것이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발전사와 얽힌 국내 관광사업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어쩔 수 없긴 했지만 한국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지역색이 사라지고 획일화된 관광 콘텐츠의 깊이 부족, 높은 비용 대비 낮은 만족도 등의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래서 특색 있는 여행지는 몇 곳 되지 않는데 그나마 교통이 불편해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살린 독자적인 콘텐츠 개발, 합리적인 가격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획일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역색을 갖춘 장기적인 기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교과서적인 말에 불과하며, 현실에선 한 곳의 행사가 인기를 끌면 다른 곳에서 똑같이 베껴서 특색을 없애는 경우가 많으니, 그리고 바가지 상인의 경우 지자체가 사실상 묵인하는 상황이라 풀어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은 포기하나요? 아니죠. 관점을 바꾸면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본은 오버 투어리즘으로 인해서 정말 심한 곳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붐비지만, 한국은 아직 여백의 미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또한 서비스 문제도 그렇죠. 친절로 유명했던 일본이 최근엔 직원이 차별대우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내려간 상황이기도 하고, 역시 오버 투어리즘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반감을 사기도 하죠. 또한 일본 정부는 입국세, 출국세, 숙박세 등으로 관광객을 울거먹기 위해서 혈안이 된 상황이라, 게다가 최근에는 면세 혜택조차 없앤단 말도 나오니 현재 시점에서 일본으로 가는 한국 사람을 잡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잘만 하면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 이들이 내국인들처럼 실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기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